외수질 무조건 가능할 거고요. 40호 많이 쓰는 문어 낚시에도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쭈꾸미도 낚시가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저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홈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시작부터 이러니. 안녕하세요, 홈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어 다운샷 시즌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운샷 로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드는 오슬로에서 제공을 받았고, 제가 로드에 대한 리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제가 로드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제가 찾고 있던, 그리고 제 스타일에 잘 맞는 로드가 아닐까 해서, 또 이 로드가 정말 라이트 지깅의 대표격인 광어 다운샷에는 잘 맞는 로드가 아닌가 해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광어 다운샷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드는 보통 6.3피트나 6.6피트 정도 되는, 그러니까 1m 90cm 내외의 짧은 로드를 사용하게 되죠. 다운샷 로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다운샷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낚싯대는 다운샷이라는 장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카페 회원분들이나 친한 지인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철근에 빨랫줄을 감아도 잡을 수 있는 게 광어라고요. 철근에 빨랫줄을 감아도 광어의 입질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광어의 입질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활성도가 좋고 수심이 낮을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활성도가 떨어지고 수심이 깊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광어 다운샷 로드가 뭐가 좋겠냐고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가볍고 일단 본인이 선호하는 물때에 적합한 로드 감도를 가지고 있는 로드를 구입하시라고요. 로드에 보면 적합 루어 무게가 보통 표시가 됩니다. 베스트 루어 중량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몇 그램에서 몇 그램 사이가 적합하다라고 써놓기도 합니다. 즉, 센 물에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40호, 그러니까 150g에 적합한 로드를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류가 좀 약한 데서 하시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30호, 그러니까 112g에 맞는 로드를 구입하시면 되는 거겠죠. 두 가지를 다 일단 뭐 그게 가장 좋긴 한데,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참고로 저는 30호를 써야 하는 날 메인 세컨, 그 다음에 40호를 써야 하는 날 메인 세컨을 항상 준비를 해서 다니는 편입니다. 이 베스트 루어 중량은 제조업체에서 명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의 중량의 로드의 휘임새라든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가장 좋은 그람수를 적어 놨을 겁니다. 로드를 보면 좀 사용 중량의 폭이 넓은 로드들이 있어요. 그거는 범용대라는 거죠. 쭈꾸미 때 주로 사용하는 봉돌의 무게에서 뭐 우럭 낚시까지 두루두루, 그러니까 뭐 30g에서 200g까지 그렇게 표시한 로드들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로드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로드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특정 어종 한 가지에 적합한 전용 로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 뭐 우럭도 가고 광어도 가고 쭈꾸미도 가고 문어도 가고 하면서 두루두루 사용하시려면 범용대를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번을 가도 그 어종에 딱 맞는 전용 로드를 가져가고 싶다면 전용 로드를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전용 로드를 그럼 다른 낚시에 사용할 수는 없느냐? 아닙니다. 전용 로드도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오슬로 카보니아 D1 같은 경우에 스펙을 보니까 120g이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출조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 감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다운샷 전용 로드라 120g에 맞추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30호, 40호 다 써봤지만 30호에 더 잘 맞는 느낌이었고, 40호를 달아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진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다운샷 전용 로드로 외수질 무조건 가능할 거고요. 40호 많이 쓰는 문어 낚시에도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쭈꾸미도 낚시가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어종의 전용 로드도 다른 어종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 취향에 맞는 전용 로드를 구입하시고 그 로드로 다른 낚시를 즐기시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니 제대로 된 전용 로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는 경질과 연질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사실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개체수가 많은 그 시절에는 한 마리를 잡아도 손맛 좋은 낚싯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 그 좋은 시절이 아니죠. 개체수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 손맛보다는 아주 예민한 입질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지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리고 바닥을 아주 잘 읽을 수 있는 로드를 선택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연질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손맛이 대표적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물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다만 챔질 시 후킹에는 아무래도 경질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질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챔질 시에 보다 큰 액션으로 확실하게 챔질을 해주셔야겠죠. 반대로 경질대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경질대인데, 경질대라고 한다면 바닥을 읽는 감도가 연질대보다는 확실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친 바닥에서의 대응일 겁니다. 연질이든 경질이든 손끝으로 전해지는 바닥의 거친 정도는 비슷할 수 있지만 밑걸림에 반응을 할 때는 경질이 연질보다 확실히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걸렸다. 걸렸네. 빼내야지 하고 로드를 드는 순간, 경질의 로드는 뭐 봉돌을 바로 까지는 아니지만 봉돌을 들어 올리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겠지만, 연질의 로드라면 로드가 한참을 더 휜 다음에 봉돌이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어초나 거친 바닥에서는 확실히 밑걸림 대응에 경질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연질과는 반대로 손맛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질의 빳빳한 로드가 덜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웜에 가해지는 액션도 조금 다를 거예요. 연질과 경질 로드를 이제 수중에서 가해지는 액션을 본 적은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경질 로드에 달려져 있는 웜은 이 액션이 아무래도 조금 더 촐싹거리는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연질은 경질보다 조금은 이제 부드러운 액션이 나오긴 하겠죠. 이 액션은 로드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웜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용 로드를 써야 하느냐? 다운샷을 한 4-5번 정도 가보시면 다운샷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조금은 이제 와 닿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4-5번만으로 다운샷을 마스터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바닥이 거친 바닥이 있고 밋밋한 바닥이 있는가 반면 수심이 정말 5-6m 밖에 안 되고 또 깊은 데는 70m, 80m까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제 물이 또 센 날이 있고 약한 날이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있고 짝물이 가는 또 이상한 포인트, 별의별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성도가 좋고 수심 얕고 조류가 적당한 날은 어떤 로드를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광어에 이제 땅땅 때리는 입질을 느끼고 챔질하기에는 그 어떤 로드를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깊은 수심에 조류가 세고 바닥이 거칠 때, 이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게 전용 로드라는 겁니다. 물론 광어 다운샷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광어 입질과 굉장히 비슷한 바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심이 깊고 물이 셀 때, 범용대로는 지 아무리 손 감각이 뛰어난 분이라고 해도 이걸 구분해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건 광어가 때리고 갔다, 내지는 기둥줄을 때린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알고 이게 숏바이트가 낫겠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서 얼른 채비를 회수하고 웜을 똑바로 끼든 아니면 교체를 하든 하고 다시 채비를 내려야 할 텐데, 그걸 알지 못하면 숏바이트가 난 웜을 그대로 달고 그 포인트를 계속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반대로 정말 입질이 미약한 그런 날에는 이게 바닥을 읽으면서 봉돌이 바닥을 때린 건지 건드린 건지 광어가 톱 하고 와서 문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용대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로드를 추천을 드리자면 다운샷 전용대 하나, 쭈꾸미 전용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쭈꾸미는 보통 쓰는 봉돌이 10호 내외이고 광어는 30호나 40호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어종의 전용 로드는 하나씩 있으시면 서해에서는 웬만한 어종의 낚시에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이 카보니아 로드가 출시됐다고 해서 이름도 또 오슬로 골드비 카보니아 D1인 걸 보고 다운샷의 그 D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슬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이 X 랩핑 공법으로 강도와 복원력을 업시켰다. 그 다음에 카본 블랭크 위에 카본 패브릭을 다시 한번 랩핑하는 공법으로 로드의 강성과 복원력을 향상시켜준다. 갑작스러운 부하에 힘새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해준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졌어요. 제가 사실 로드에 어떤 카본을 썼는지, 로드가 얼마만큼 잘 만들어졌는지를 저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홈페이지 상에 초고밀도 하이 카본을 사용했다고 하니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가이드 절반 딱 2cm 정도 잡고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지금 흔들리는 폭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로드를 바트를 끼우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셨나요? 사실 카본을 몇 톤짜리를 썼는지 일반 소비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그런 카본을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카본 원단 40톤짜리 많은 걸 지켜보고 구워서 가이드 달고 사건해서 도색하고 이런 거 다 지켜보고 로드 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탑 가이드와 두 번째 가이드와의 거리가 이 정도로 짧은데 이게 들어 올려졌다는 거예요. 저 사실 이 테스트 하느라고 로드를 굉장히 많이 부러뜨렸거든요. 이거 받고 오슬로 측에다가 내가 이런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냐? 라고 여쭤봤더니 너무 자신있게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들면서도 아까 제 손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손이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거 보셨습니까? 이 간격이 너무 짧아갖고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아까 영상이 아닌 제가 이번에는 바트를 끼우고 이 자리에서 이거를 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트를 이렇게 끼웠죠. 그리고 제가 요 로드가 꺾이면서 끝에가 들리는 게 카메라상에는 잘 안 나갈 텐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 상태가 바트 끝에가 지금 바닥에서 떠 있는 상태거든요. 보이시죠? 대충 느껴지시죠? 어우. 느껴지실 거예요. 붕붕 이렇게 떠 있는 느낌. 이게 처음에 테스트할 때 들어 올려지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하이카본 무슨 X 공법인지 뭔지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확 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또 이 정도의 경질감이면 거친 바닥에 대응해서도 정말 무리가 없이 잘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뭐 디자인도 그래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취향이 이 원경과 이 부분을 원경이라고 하는데 원경과 이 바트 부분이 버트대 부분이 얇은 로드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 이 스펙에 따르면 원경이 10.8이라고 해요. 10.8이라고 해요.
원경이 10.8이라고 하네요. 얇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요 앞에 제일 앞에는 선경이라고 하는데 선경의 두께는 1.8이라고, 요거는 살짝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드 추천을 하는 1순위가 뭐냐면 무게입니다. 무게. 이거 바트까지 끼운 무게가 85g이래요. 85g. 이건 뭐 거의 쭈꾸미 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무게거든요. 작년에도 쭈꾸미 이 중저가형 로드 중에서 100g 미만의 로드들이 앞다투에 출시가 되면서 앞으로 경량화가 트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길이 190cm의 광어 로드가 80g,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배 위에서 10시간 가까이 낚시를 하는데, 그런 이제 선상 낚시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장비에 무거움이 주는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무조건 가벼운 릴과 무조건 가벼운 로드를 선호하는데, 이 정도의 무게에 아까 보여진 테스트의 로드가 들려진다? 자,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오슬로사에서 나온 골드비 카보니아 D1.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후달달한 면이 좀 있습니다만, 이 선뜻 집어들기에 만만한 가격은 솔직히 아니죠. 25만원. 그렇지만 저는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가이드는 이제 중국산 저가형이 아닌 국내산 가이드를 사용을 했고, 가이드 링도 SIC 가이드 링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 AS, 국내 생산인 걸,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 금액대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낚시업계의 미래가 밝아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배에서 저를 만나실 기회가 있다면 로드를 한번 들어봐도 되겠냐고 한번 꼭 물어봐 주시고,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구매에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 로드를 앞으로 계속해서 쓸 예정이고, 그 다음에 로드의 어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테스트 출조를 한 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가볍다고 불리는 릴 중에 하나인 라이거 30이 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릴과 카보니아 D1 이 세팅을 해놓고 보니까 배에서 직접 들어봤어요. 로드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진짜 아름답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낚시 처음에, 그러니까 낚시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 로드 무게에 대한 느낌이 크게 감이 없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몸이 많이 피곤해졌을 때 이런 가벼운 릴과 로드가 세팅된 걸 한번 딱 들어보면, 그때는 정말 체감이 훨씬 크게 와 닿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오늘은 쿠키 영상이 하나 나갑니다. 쿠키 영상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키 영상은 꼭 보세요. 이제 곧 출시될 여러분들의 낚시를 정말 아름다운 낚시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제품을 제가 하나 또 개발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